박영수 특검팀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또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나왔는데요. 또 같이 오늘 소환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안종범 전 수석은 오늘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후에 이제 나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또 최순실 씨도 오후에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역시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네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이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팀에 좀 차질을 빚으려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차질 빚을 수 있죠. 예. 일단 뭐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을 이유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재판 절차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을 위한 재판 절차는 나오면서 지금 연이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도가 굉장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있을 네. 건데 사실 지금 특검에서 이제 광폭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 계속 불출석을 하려고 하면 이제 특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오늘 하루에서 그냥 불출석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협조를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출석하지 않고 특검 소환에 응한다 할지라도 와서 또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결국 예. 불출석과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됐건 최순실 씨가 됐건 간에 지금 특검 수사는 굉장히 비협조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 그 소환에 데려올 수는 있죠. 네. 데려올 수 있는데 사실 데려온다 하더라도 건강상 이유로 계속적으로 만약에 조사를 기피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수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어요. 특히 네. 가장 지금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제일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확한 증거를 들여대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수사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제보랄지 아니면 증거 가지고도 계속 추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모른다. 그러면 예.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냥 다른 사람의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결국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걸로 보면 최순실 씨가 가장 이번 수사에 있어서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어제 뭐 국조특위의 청문위원들이 이제 수감동까지 가서 직접 최순실 씨를 만나서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증인들이 있었던 그 명백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에 나와서도 이제 계속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완전히 뭐 이게 수사의 진척은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태블릿 PC처럼 굉장히 명백한 물적 증거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특검이 이제 정유라 관련된 부분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고요. 또 적색경보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정상적인 수사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거 자체도 사실은 최순실 씨에도 좀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초지일관 본인은 부인하고 모르쇠를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서로가 이제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 이제 그런 증언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이제 뇌물죄, 포괄적인 뇌물죄나 이제 제3자 뇌물죄 같은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구실 아닐까요? 그렇죠. 서로 알았다거나 직접 통화를 했다거나 만난 적이 있다 하면 사실 공범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로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정황상을 보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뭐 통화를 했다랄지 아니면 접촉을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소환 전에 아니면 소환 이후에도 어떤 모종의 음모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특검의 조사에도 상당히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인데 어제 그 특조위원들과 신문에서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바로 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딸에 대한 신병을 인도를 하게 되면 최순실 씨의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예상 외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승마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국정농단에 관련 부분의 중심이 딸과 관계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정유라를 어떻게 보면 승마의 어떤 거목으로 이렇게 김연아와 같은 존재를 키우려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뭐 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네. 현재 딸 자체의 어떤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특검이든 검찰이든 아니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가 정유라 딸을 잡을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네. 만약에 독일에서 어떤 형태든지 귀국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권 무효한 다음에 적색 수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잡혀와서 네.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딸에 대한 신병, 그러니까 딸을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특검에서 굉장히 재량적인 요소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최순실 씨를 압박한다면 그냥 마음에 좀 흔들림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유라 소재가 밝히지 않고 이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최순실 씨가 이제 핵심 피고인이고요. 이제 그와 별도로 이제 삼성이 이제 특검에서 가장 또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의 이제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나 또 조직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문영표 전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작년 7월 25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과 후에를 보면 삼성의 어떤 그 국민연금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해왔다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서 제일 키를 주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관 기관입니다. 예. 근데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그 당시 문영표 장관이었기 때문에 문영표 장관이 국민연금에 특히 기금운용본부장을 하고 있던 홍완선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홍완선한테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하지 않습니까? 이재용 예. 부회장을. 예. 그때도 대통령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삼성은 앞으로 경영권 승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는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문영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했고 또 전화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고 예. 그런 내용을 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문영표 전 장관도 직권남용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문영표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이제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기자들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거든요. 네, 네. 자, 출석 당시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합병 과정 문제 없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문현표 장관님, 전 장관님 지시 있었다는 증언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점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합병 찬성 지시한 다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신가요? 예. 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제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장관이 이 장관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갔거든요. 이게 그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보훈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만둘 때도 사실 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평가 절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장관 자체가 경질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뭐 당연히 의혹을 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유임이 됐거든요. 예.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두 명 자체가 유임 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로 이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산소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공헌한 대가로 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진 문체부도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 상황인데 특검이 이 블랙리스트도 확보를 했다는 거죠. 네, 일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특검이 지금 투트랙이에요. 그래서 뇌물에 가장 그 삼성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뇌물 예.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아마 그 부분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도 특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수사를 처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뇌물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대면 수사인데 예. 이제 그 양쪽으로 블랙리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블랙리스트 자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또 지금 문체부 장관은 조인선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무수석도 하고 장관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지금도 현 장관입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특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조윤선 장관의 자택 집무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제 집이랄지 아주 고강도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윤선 장관하고 김기춘 전 실장의 그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오늘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자, 출석하는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누구 지시로 작성하셨나요? 조윤선 장관으로부터 혹시 지시 있으셨습니까? 네. 네. 정관주 차관이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관주 차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일단 그 유진용 장관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성을 해보면요. 예.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뭐 두세 번에 걸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라는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네. 한 두 번 정도 내려왔었고 예.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 조인선 현 장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정무수석의 그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이 이제 사표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국민소통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정무수석과 그 정관주 그 당시에 국민소통 비서관이 작성을 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정관주 국민소통 비서관이 문체부의 1차관으로 또 승진했어요. 네. 근데 문체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순실 씨가 계속 문체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소통 비서관 있다가 문체부 1차관으로 승진을 한 거 이런 걸 정황제로 보면 정관주 그 당시에 비서관이 이걸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또 조윤선 장관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번 청문회에서 또 그리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것도요.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뛰면 왜 형사고발하지 않습니까? 검증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문화예술의 애호가로서 그리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 자연인 조윤선으로 살아가기에도 힘들 만큼의 누명을 썼습니다. 익명의 진술이니 스스로 떳떳하게 나와서 제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을 때 검증해서 각자 책임을 지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달 11일 이제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청문회에서도 뭐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제 조윤선 장관이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장관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바꿔서 이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이제 네. 한 달 만에 장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약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그 당시에 10월 달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이었어요. 압수수색 한 다음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네. 이걸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체부에서는 이건 장관이 바뀌면 의례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조윤선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다음에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대해서 수사 압박이 오고 네. 결국 그 당시에도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바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블랙리스트 관련된 수사는 검찰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특검에서 이제 처음으로 손을 대는 부분인데 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특검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보여주지 않는 걸 좀 보여줘야 한다고 그런 아마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네. 이제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왔지만 미완성으로 끝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검이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예.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전에부터 했었죠. 어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전면적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 또 박영수 특검도 아마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걸어보지 않는 길을 좀 걸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특검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봐서 아마 이게 뇌물과 가장 중요한 뇌물 부분을 수사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점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그 서울 연극회 협회 그런데 12개 단체에서 예. 고발을 이미 했어요. 김기춘 네. 비서실장,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 그다음에 정관주 문체부 1차관 등을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어떤 의혹을 좀 풀어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게 사실 블랙리스트가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거든요. 예. 네. 근데 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갖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의 어떤 의혹을 풀어준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특검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네. 자, 특검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